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뉴햄프셔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알래스카에서 끝이 나는 25시간 동안의 투표입니다. 사전에 투표를 마친 사람은 1억 명에 달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미리 표를 던진 겁니다. 지난 대선을 놓고 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 2시쯤이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때지만 이번엔 우편 투표가 크게 늘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하나둘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워싱턴 DC에서 차로 7분 거리인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조금 전 이곳 시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한 표를 직접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줄을 계속 서 있다가 조금 전에 투표소의 문이 열리면서 모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유권자들이 속속 한두 명씩 계속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날씨가 영상 6도에서 7도 정도로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지만 이른 아침부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선거일 자정에 투표를 시작하는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와 밀스필드에서는 이미 투표와 개표까지 다 끝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6표, 바이든 후보가 10표를 가져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이곳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투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또 극심한 양극화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 속에 펼쳐지는 역사적인 대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자가 1억 명을 넘을 거라고 했잖아요. 넘었습니까? 예, 오늘 오전 1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시간 전이죠. 9,966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하는 투표용지가 더해지면 오늘 중으로 1억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체 투표율이 올라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전 투표율은 65%를 넘게 됩니다. 112년 전 1908년이죠. 투표율 65.4%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4년 전 사전 투표자 수가 4,700만 명이었으니까 올해 참 대단한 숫자가 미리 투표를 한 건데요. 이 사전 투표는 45대 30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이 높고 또 공화당 지지자는 당일에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투표소 현장에 가 있는데요. 오늘 유권자들을 좀 만나봤습니까? 예, 이곳에 와서 좀 미리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곳 사전투표소, 이 버지니아주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대부분 많이 했고 현장 투표에 온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가 많지 않았을까 싶게 했는데 예. 어떤 그 당파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공화당 지지자도 이곳에 와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상하 의원들도 같이 뽑는 거죠? 그렇습니다.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또 이제 6년 임기인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이번에 같이 뽑습니다. 지금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도 몇 번 나왔는데 개표가 늦어지거나 소송전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또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선거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앤디 김, 또 캘리포니아에서 영 김 등 한국계 인사 5명도 하원 의원 선거에 나서기 때문에 함께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후보는 뭘 합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고요. 오늘 개표 상황을 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개표를 함께 지켜볼 예정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김필규 특파원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 오늘 아침 중계를 마치고 바이든 후보가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은 내일 전해드릴 JTBC 미국 대선 특보 때 델라웨어에서 그리고 홍희정 특파원은 백악관 앞에서 두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투표 전날까지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들을 훑으면서 폭넓은 유세를 했고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핵심 경합 4개 주 5곳을 돌며 강행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유세지인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는 자정 무렵 도착해 1시간 넘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년 전 유세를 마무리한 곳을 다시 찾았는데 당시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희망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현장 투표를 호소하며 우편 투표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Number one, cheating can happen like you've never seen. This is their dream.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틀 연속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혼전이 가장 심한 펜실베니아에 표심을 굳혀 승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전략입니다. We choose truth over lies, constant lies. Take back this democracy. We can do this. 이로써 지난해 1월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으로 시작됐던 22개월의 대선 대장정은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두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띈 만큼 승부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대선 당일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의 깃발을 불에 태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에선 일찌감치 주 방위군에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총을 쏘는 듯 위협을 가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을 타고 남북전쟁 때 남군 사령관인 로버트 리 동상을 찾자 반트럼프 시위대가 막아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다행히 트럼프 지지자가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총을 발사해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 지지자 측 깃발과 플래카드를 가져와 불에 태웁니다. 총격에 이어 호신용 최루액이 분사되는 등 대치가 거세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응원 깃발, 성주기를 가득 꽂은 차량 시위대가 다리를 막아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이 USA를 연달아 외칩니다. 이 시위로 뉴욕 쿠오모 다리 등 4곳의 통행이 마비됐습니다. 대놓고 유세 현장에 기관총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아직 대선을 치르기도 전이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대선 이후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선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주 방위군 1000명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당선자의 윤곽을 알 수 있을지 국제외교안보팀의 윤세민아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내일 JTBC도 거의 하루 종일 미국 대선 특보 방송을 할 텐데요. 언제쯤이면 당선 속보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네, 역대 미국 대선의 개표 상황에 한번 비춰보면 현지 시간으로 대선 당일 자정,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쯤이면 승패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1억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한 데다 그중 6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각 주별로 이 우편 투표 용지가 도착하는 대로 집계에 반영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예정이라 결과가 더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편 투표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핵심 경합주 가운데서 우편 투표에 합산을 먼저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합주로 분류되는 선벨트 지역에선 이미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를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중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고요. 오후쯤에는 잇따라 현장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플로리다의 결과를 보면 전체 윤곽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막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7%포인트가량 앞서 있는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플로리다에서 승리하게 되면 당선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대선 승부가 예상보다 일찍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플로리다를 포함한 남부 선벨트 경합주 3곳을 모두 이기고
러스트벨트로 묶인 북부 한 곳까지 이겨야 승산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이잖아요, 플로리다가. 네, 지난 대선 때는 경합주 6곳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그래서인지 아마 지난해 플로리다도 주소지를 옮겼죠. 지금 총력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네요. 북부의 쇠락한 공업 지역이라고 하죠. 러스트벨트. 이 가운데도 최대 격전지가 있잖아요. 펜실베니아죠. 네, 펜실베니아도 선거인단을 20명이나 갖고 있습니다. 원래 러스트벨트 지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바이든 후보가 이 지역의 선거인단을 되찾아오기만 해도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펜실베니아는 선거 당일 후 사흘 뒤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만약 펜실베니아주에서 먼저 개표한 현장 투표 결과에서 이겼는데 우편 투표를 합산한 결과로 승패가 뒤집어지면 우편 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펜실베니아는 또 앞서 전해드렸지만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접전지인데. 그런데 미국 대선은 우리와 달라서 유권자들은 선거인단 538명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과반이죠. 270명을 먼저 확보하면 사실상 당선이 되는 건데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최신 여론조사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16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25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격차가 근소한 경합주나 격전지에 배분된 선거인단 수가 197명인데요. 이 중에서 바이든 후보는 최소 54명,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45명 이상을 가져와야 이기는 겁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경합주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전개되면 결과에 따라 불복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어쩌면 낙선한 후보의 패배 연설도 없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승리 연설보다 패자의 승복 연설이 더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전통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 바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상원의원을 지낸 뉴욕에서 고통스러운 결과에 승복한 겁니다. This is painful, and it will be for a long time. 지지자들을 향해선 다시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We have still not shattered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but someday someone will, and hopefully sooner than we might think right now. 뼈아픈 패배는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엘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500여 표 차이로 공화당 조지 W 부시에게 졌습니다. 재검표 소송까지 치렀고 연방 대법원은 한 달여 만에 부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어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I accept it. This is America, and we put country before party.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미국 대선에선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개표 중에라도 패자가 승복 연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후보는 불복 소송을 거론하고 열성 지지자들은 폭동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이번엔 정말 패배를 선언하는 미국 대선의 전통이 깨질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혼란들이 이어지는 건지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가인 경희대 서정건 교수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미국 대선의 승패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주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그 플로리다주를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요. 2018년 중간 선거 때 사실 주지사하고 연방 상원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지난 2016년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주인데, 그런 주에서 만일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노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다든지
혹은 그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든지 그런 양상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플로리다를 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지게 되면 소위 나머지 그 5개 경합주를 모두 이겨야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과연 그 트럼프가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더라도 승복이 아닌 불복 선언을 하는 불복 시나리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작동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벌써 1차 TV 토론 때도 투표소를 지켜라. 이렇게 그 트럼프가 선동한 적도 있고 또 어제 오늘도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그 3일 더 우편 투표를 받게 하는 그런 그 연방대법원 결정이 폭력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만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를 이제 이기고 나면 이제 그 결국 펜실베니아로 결국 그 모든 이목이 쏠릴 텐데 펜실베니아는 그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리포트 나왔듯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현장 투표에서는 자꾸 우편 투표를 개표해 봤더니 트럼프가 자꾸 지는 걸로 나오면 어느 시점에선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든지 아니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든지 하면서 이 불복 선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는 전혀 없는데 그 지지층들이 나와서 개표소를 그 장악한다든지 혹은 또 소송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결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만 있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혼란도 계속되고요. 이후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뭐 그 모든 그 혼란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이제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 270명의 그 선거인단을 어느 쪽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의 그 선거인단 수가 20명인데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그 확정이 계속 미루어지면 트럼프 259명, 바이든 259명. 그래서 어느 쪽도 27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시간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117대 의회가 1월 3일 날 개원하고 내년 1월 6일 날 선거인단 그 투표를 좀 확증해야 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도 만일에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면 어느 후보도요. 예. 이렇게 되면 미국 하원이 결국에는 한 주에서 한 표씩 대통령을 선출하는 수정헌법 12조 절차가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도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경희대 감사합니다. 서정건 교수였습니다.